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료 5번 보시면은 상가 임차인에 대한 분석 연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 연습을 말씀드리기 앞서 가지고 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언제 2002년 언제 1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로서 A라는 사람이 상가를 임차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때가 뭘 했다, 지금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자, 이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서 이거 A는 이때까지 입법 시행 이후에 이 상가를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경우 과연 A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될 것이냐,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때 계약 체결하고 나서 입법 시행된 이후에 뭐 재계약이라든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임차인 A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면 비록 입법 시행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입법 시행 이후까지 상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기 위한 임차인은 요건은 뭐냐, 그러니까 입법 시행된 그 이후에 신규로 새로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입법 시행된 이후에 A처럼 말이죠, 다시 집주인, 건물주인하고 재계약을 하거나 어쨌든 입법 시행 이후에 신규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계약 체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우선 1번에 보시니까 예제 1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뭐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 보시니까 이게 또 보시니까 맨 좌측에 주소진 안에 광복구 미아동 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맨 우측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라는 보시니까 어쨌든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하자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를 찾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어떤 겁니까? 이거 봐라. 언제입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이 2002년 11월 1일 기점이고 그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러면 이건 임차인은 낙찰자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죠? 인수 안 한다 이거지. 보시니까 어쨌든 기점이 2002년 11월 1일이다. 근데 건저당권 농협이 언제 됐습니까? 2001년 10월 달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리고 나서 김기택이라는 사람은 언제? 2004년 11월 달에 아마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동일한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증금이 얼마더라 이게? 4천만 원에 월세가 얼마? 30만 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말소기준 권리 어떤 건지 이거지. 사업자 등록 이게 임차인들, 주택 임차인들 뭡니까? 전입 신고한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보다 뒤에 있네. 그럼 넌 아웃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아가서 입법 시행 전에 저당권, 1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 하게 되면요. 자, 저당권은 뭡니까?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죠, 그죠?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데, 입법 시행 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시행 이후에 상가 임차인이 들어왔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입법 시행 이후에 상가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상가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예를 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한 20만 원 정도 된다 치자 이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만 이게 최우선 변제 금액에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환산 금액이 어떻게 하냐, 1,000만 원 플러스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0만 원 되죠, 그죠? 3,000만 원이니까, 그때는 이 사람 뭐다? 최우선 변제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럼 1등으로 해서 이 사람 얼마? 1,000만 원, 당연히 1,000만 원만 그냥 받아가지. 그죠? 최대 1,350만 원인데, 4,500 이하니까, 4,500 이하니까 1,350 받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1,000만 원, 땅 1,000만 원만 받아가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이 1순위 저당권자의 우선에서 1,0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느냐? 받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 1순위 저당권자가 2001년 10월 달에 담보 설정할 당시에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언제 제정 시행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보다 먼저 빼준다면은 그때는 이 1순위 저당권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손해 손실을 입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보다는 뭐다? 최우선 면제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여기 일반 사례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얼마? 4천만 원 이하인 자 30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죠. 상관해. 그러면 4천에 30이지? 그럼 요거를 환산해보자. 얼마? 4천 플러스 30만 원 곱하기 대금액이 얼마입니까? 3, 4, 얼마나? 7천만 원이죠. 그죠? 이야, 7천만 원이면은 이 사람은 뭐다? 최우선 면제. 서울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여야 되죠. 그죠? 4,500만 원 이하여야만 얼마 1,350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이 아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최우선 면제권도 없어. 최우선 면제권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다. 그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보증금액 상한선이 주어진다.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7천만 원. 야,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보증금액이 얼마?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일단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안에 있어 배당표를 작성한다.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가지고는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먼저 다 받아가 버리겠지. 이 사람 최우선 면제권은 없어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아놨잖아요. 확정일자에 의한 이 사람 우선 면제권이라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주장할 수 있다. 왜냐면은 1순위 저당권자 자기가 보증금 다, 채권 다 받아간단 말입니다. 받고 나서 남는 잔여 금액이 있으면 그때는 뭐다? 확정일자 우선 면제 이 사람이 2등이잖아요. 있으면은 받고, 없으면 못 받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 자료 4번, 1번에 4번 보시니까 예상 배당금 해가지고 7천만 원이었을 경우는 건전한권자 농협이 7천만 원 전액 싹 다 받아가 버린다는 거죠. 왜냐면 건전한권자 농협의 청구 채권액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없네? 없으면 못 받고. 못 받으면 이 사람 뭐다 이거? 낙찰자가 나가라고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십시오. 상가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보증금도 보증금액이지만 그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명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딱 제가 볼 땐 방법은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다? 이 사람하고 재계약 체결하자 이거죠. 여기 옵션 던지는 거죠. 야, 너 보니까 보증금은 4천 정도 된다 하게 되면, 야, 너 보니까 좀 이 동네 권리금만 해도 그 만만 이런 물건에 입찰 참여한다면 권리금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권리금 야 보니까 한 1억 정도 되는데 말이야. 너 나하고 재계약해가지고 나한테 월세를 줄래? 아니면 그냥 집달간 붙여서 확 쫓아내버리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증금 4천보다도 권리금 더 높다면은 많다면은 아마도 아이고 재계약 체결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고분고분 나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독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런 임차인을 확 쫓아내버리더라고. 쫓아내고 나서 지가 다시 새로운 임차인을 드릴 적에 어떻게 지가 집주인이면서도 어떻게 바닥 권리금 받더라고. 바닥 권리금 받고 보증금 받고 이렇게 또 수입을 올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걸 아주 쾌감을 느끼신다면 임차인 쫓아내고요. 명도 뭡니까 하고 나서 바닥 권리금 받고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들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예제 2번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예제 2번이더라. 항상 보니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자, 그러니까 등기부상 권리 관계나 맨 우측에 보시니까 건전한권 국민은행이 2002년, 이야, 이거 봐라. 2002년 언제입니까? 2002년 12월 2일이면은 2002년 11월 1일 이후죠, 그죠? 이야, 이때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앞에 누가 2002년 11월 15일 날이네, 그죠? 11월 15일 날 김정수라는 사람이 보증금 얼마? 3천만 원에 월세 30 이렇게 딱 들어서 알고 있고, 야, 요거 보니까 2002년 11월 1일 이후잖아요, 그죠?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이게 뭐다? 이게 말소기준 권리네. 이거보다 먼저 앞서 임차인이 버티고 앉아있네. 그러면 이 임차인의 최대 보증금 3천만 원까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네. 야, 인수한다. 그럼 얘가 얼마 배당받노? 야, 배당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과연 최우선 면제 범위가 되는 거 아니까 이거 환산해버리자. 항상 환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플러스 30만 원 곱하기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야, 이거 6천만 원이네. 야, 그럼 이 사람 뭐다? 이게 최우선 면제권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니까 서울 지역인데 보증금액이 4,500 초과해버리잖아요. 4,500 초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1,35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권이 없어진다고. 그럼 너는 최우선 면제권은 없어.
근데 이 사람 보니까 확정일자를 언제 받아놨습니까? 확정일자를 2002년 11월 16일 날 확정일자 받았네, 그죠? 그러면 2002년 11월 16일 날 확정일자 받고 2002년 12월 달에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확정일자 최우선 면제권은 없습니다. 환산해보니까 4,500을 초과해버렸잖아요, 그죠? 최우선 면제권은 없는데, 근데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면제권을 가졌다. 임차인은 뭐지? 우선 면제 1등입니다. 따라서 1등 누구? 임차인 얼마? 이야, 3천만 원 다 배당 받아갑니다. 이 사람이 배당 신청을 했네. 보니까 2005년 3월 9일자라서 배당 신청했잖아요. 그죠?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은 우선 면제 1등을 해서 3천만 원 짜자잔 다 받아갑니다. 그럼 낙찰자 인수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 다음에 2등에서 1순위 저당권자가 그때 네가 나머지 금액 알아서 뭐 배당 받아가 버리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날짜는 뭐다? 상가에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경우 2002년 11월 1일, 2002년 월드컵 할 때입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2년 11월 1일부로 이 법이 시행이 되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칠판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이게 보니까 뭐 상가 5번에 뭐 상가 임차인 분석해가지고 쫙 저기 지문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니까 예 3번입니다. 예제 3번 해가지고 이것도 또 보시죠, 이거죠. 항상 뭐다 이게 건전한권이 언제 설정됐노? 2000년. 이야, 요거는 2002년이니까 이 법 시행 전이죠. 2002년 11월 1일인데 언제 2000년 언제입니까? 4월 11일 날 1순위 저당권이 설정돼 버렸네.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임차인은 2002년 자 2002년 9월 달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또 2002년 10월 달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법 시행 전에 1순위 저당권이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다 이게? 이 임차인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이 건물을 점유 사용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1차적으로 소유자랑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꽝입니다. 근데 일단 이 사람이 재계약을 체결했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어떻게 되나 이 사람은 이 1순위 저당권자 2000년 4월 11일자 1순위 저당권자에 대해서 나는 너보다도 우선해서 면제받아갈까 최우선 면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최우선 면제권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요 사안에서 1등에서 우선 면제권 누구냐?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 면제 다 받아가겠지요. 받아가고 나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에 70이잖아요. 이것도 또 환산해보자입니다. 서울이니까 보증금액이 2억 4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럼 7천에 합이 얼마입니까? 9천만 원 되잖아요. 그죠? 2천만 원 플러스 70만 원 곱하기 100 하게 되면 9천만 원 되거든요. 야, 이것도 역시 뭐다 이게? 2억 4천만 원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이야, 근데 너 보증금액이 얼마지? 2천만 원이 지금은 잔여 배당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임차인이 이때 가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요. 재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데 아마도 이러한 경우 잔여 배당금액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재계약을 체결한 걸로. 그러니까 이 법 시행된 이후에 재계약 체결하고 세무서가 뭐 확정일자 도장을 빵 찍어 놓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잔여 금액이 있으면은 임차인은 2천만 원 배당받고 없으면 못 받고 낙찰 때 인수할 필요가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보시니까 예상 4번에 예상 배당표 해가지고요. 배당 금액이 1억이다. 근데 1순위 해가지고 국민은행이 8,500만 원 우선 면제 1등으로 배당 받아갔죠. 그죠? 그 다음에 2순위 해가지고 임차인이 누구? 이원균 씨가 얼마? 나머지 잔여 금액 얼마? 1,500. 여기 2,000원 아니니까. 잔여 금액 얼마? 1,500이면은 1,500 뺑뺑 받고 이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고. 야,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니까 낙찰자가 인수. 이거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죠? 이거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때는 이건 인수할 필요가 없다더라.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요. 4번에 이제 예제 4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시니까, 말소기준 권리 사자, 이건 보니까 언제입니까? 2002년 11월 1일 시점 해가지고, 2003년 언제입니까? 4월 달에 하나은행에서 1순위로 저당권 잡았죠. 그 다음에, 최학순 씨가 언제? 2004년 언제입니까? 8월 달에
보증금 얼마? 500에 월세 얼마? 30만 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항상 먼저 딱 보내시고 500에 30이네. 그럼 이것도 환산해버리자 이거지. 그럼 얼마입니까? 3,000 환산하니까 환산 금액이 3,500이 되어버리잖아요. 30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3천만 원이네. 3,500이 되거든요. 야, 주택 소재, 건물 소재지가 어디지? 서울이지. 근데 이 법 시행 전에는 저당권이 없었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고, 그럼 이 임차인은 경매 결과 낙찰자한테 잭스를 못해요. 대항은 못해요. 이게 말소 기준이 권리니까. 그런데 이 임차인이 배당표를 작성해보자. 배당 금액이 얼마지?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 받을 범위에 포함되나 3,500이면 야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 얼마? 4,500 이하인 자는 얼마를 1,300 최대입니다. 이것도 1,350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겠네. 그런데 3,500이니까 야 너 최우선 변제 주어진다. 근데 1등 누구? 임차인입니다. 1등 임차인 얼마? 500만 원인데 설마 1,350만 원 해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얼마? 최우선 변제로 500만 원 땡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2등 해가지고 이제 1순위 저당권자 배당받고 사건 종결된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다 보면 이제 나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례, 4가지 사례를 쭉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월세다 하면 항상 뭐다 이거? 환산해버리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해가지고 서울이네. 그러면 야 이게 2억 4천만 원 초과한다. 그럼 빠이빠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4천만 원 범위 내는데 그럼 이 사람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액이 4,500원 이것도 환산해보니까 야 이런 경우 4천만 원 범위 내다 그럼 야 그럼 너는 뭐다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그런데 보증금 얼마나 500이 되면 너 500만 원만 가져가 버려요. 이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란 말이죠. 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 이제 분석 연습 5번입니다. 이 마지막입니다. 5번. 예제 5번 나와 있고. 이거 또 보자 이거죠. 이건 보니까 이제 98년도 7월 달에, 이건 찾아볼 필요도 없죠. 98년도 7월 달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거. 또 보니까 2001년도 첩첩산중이네. 2001년도 5월 달에, 이거 또 이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어. 근데 법은 언제? 2002년 11월 1일이잖아. 그런데 여기 상가 임차인은 언제? 2001년도 4월 달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확정일자는 2004년도 11월 달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아버렸어요. 그렇더라도 여전히 이 법 시행은 언제? 2001년 11월 1일이더라. 1일이니까 따라서 이게 이전에 1순위하고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 사람 이때 사업자 등록 신청이 꽝입니다. 꽝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얼마더라? 1,000에 얼마입니까? 70만 원대. 이런 경우 임차인은 이때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건 아마도 이 법 시행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과연 이 1순위, 2순위 저당권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하지 못해요. 당연하죠. 그죠?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1,000에 70억 이게 얼마입니까? 환산하니까 7,000에 8천만 원이다. 또 금액도 보니까 이거 4,500만 초과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가 소재지가 어디 있다? 서울이다. 서울이면 어떻게? 보증금액이 합계가 2억 4천만 원 범위 내면 된다. 그럼 이 사람 8천만 원이니까 범위 내는 된다. 보증금액이 얼마죠? 1,000에 7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뭐다?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우선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네 1등 먹어라. 너는 2등 먹어라. 너는 이제 마지막으로 3등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는 예상 배당 금액이 4번 보시니까 2억 5천만 원이라면 해가지고 1순위 조흥은행 배당 받고요. 2순위 또 우리은행에서 또 배당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보니까 3순위를 해가지고 임차인이 잔여 금액이 있죠, 그죠? 이 사람 보증금액이 1,000만 원인데 아마 500만 원인 거 보니까 1, 2순위 저당권자가 다 배당받고 나서 나머지 잔여 금액이 500만 원 배당받았는데 이 500은 뭐다? 이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있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가 건물 임차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그리고 상가 임차인이다 했을 경우는 뭡니까? 월세 같은 경우는 항상 뭐다 전환을 해보자. 전환해가지고 서울이다 각 지역별 금액이 조금씩 틀리니까 서울이다 그러면 전체 토탈 금액이 얼마? 2억 4천만 원 범위 내면 일단 너는 1차.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 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는 뭐다? 서울 지역에다 4,500만 원 이하인 자는 얼마 1,350만 원 가져가 버려라. 근데 계산해보니까 4,500만 원 초과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최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그리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이 시행된 그 이후에 재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이 법에 의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신규로 계약 체결한 자들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단 뭐다? 옵션이 금액의 상한선이 주어진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로써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다? 대항 요건 하니까 전입신고하고 살면은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된다는 그거 이해하시고, 요걸 제 칠판에서 하나 또 적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분석하실 적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실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의 제2항, 동법 제8조 제1항 제3항 이건 제가 기강 시간에 수차 적어드렸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3항 꽝 이렇게 요건 뭐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은 뭐다? 이거 확정일자와 관련된 것이고 요것은 뭐다? 이게 최우선 변제금과 관련된 것이다. 대항력 확정일자 최우선 변제금 이것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역시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다? 이 법조문,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조문 하나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거든요. 6개 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6개 조문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신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다 들으셨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면 이 6개 조문을 다시 한 번 더 다른 걸 필요 없고 딱 뽑아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 뽑으셔가지고 10번이고 20번이고 자꾸 한번 읽어보시는 말이죠. 읽어보시다 보면 이게 이해는 반드시 되실 거라 저는 믿고요. 주택임대차 및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